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2023년 이제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단독 가구는 11만원, 부부 가구는 17만원, 선정 기준액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초연금을 적게 받으셨던 분들, 아예 못 받으셨던 분들 35만 명 더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그동안 기초연금을 적게 받으셨던 분들, 못 받았던 분들 싹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2023년 한 해 동안 3일 경제독립TV를 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새해에도 정부의 지원금 복지 소식을 남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23년 기초연금 안타깝게 탈락했거나 깎여서 받으셨던 분들 바로 이거를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자, 이 점을 잘 챙기셔서 2024년에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10만원, 20만원 더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제외되는 금융소득을 먼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 소득 인정액 산정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금융재산인데요. 그거는 공제액이 다른 재산에 비해서 적기 때문인데요. 자,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금융재산이라는 거는 현금, 수표, 그리고 예금, 정기예금, 적금, 정기적금, 또 상호부금의 은행 적금, 예금이 모두 이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입출금 통장의 잔액도 다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금융재산 조사 방법과 시기를 확인해 보면 부부 한 명이 먼저 신청하면 부부 모두의 재산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금융정보 자료 제공 동의를 하기 때문에 부부의 금융재산이 싹 다 조사가 되는 겁니다. 자,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 하는 거는 언제든지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하는데요.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축성 예금의 경우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저축이 있는데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이거는 잔액과 정기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자, 주식 투자도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기초연금 산정 시 조사 당시에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 시에 조사 당시에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반영되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미포함되는 그 금융재산에는 마을 공동재산, 문중재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 계좌번호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런 재산들은 제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계모임이나 회비 등 공공회비는 그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을 거래한다고 한다면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명계좌, 도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시에만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산 잘 체크해 주시고 가급적 계모임, 공동회비 통장 내 명의로 만들지 마시기 바라고요. 차명계좌, 도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재산 조사 시기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 2회 정기 조사를 하고 기초연금 수급 중이더라도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금융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니까 이 금융재산이 늘어서 기초연금 잘 받다가 금액이 깎이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기준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 적금,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니까 이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재산의 소득 환산 평가액 산출식을 간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재산에서 이렇게 지역별 공제액을 차감을 하고요. 여기에 금융재산이 더해지게 되는데, 금융재산은 이렇게 가로를 해놨는데 내가 정기예금을 5천만 원 거래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 금액과 일반 재산, 토지, 부동산 금액을 합치는 겁니다. 이 총 금액에 대해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고 11개월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1번 월 소득 환산 평가액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2번 플러스 되는 재산이 있죠. 이걸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무료 임차소득 등은 여기에 합산이 됩니다. 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내가 근로소득을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108만 원을 차감해 주고요. 여기에 30%를 곱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3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108만 원을 빼주고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필요경비와 공제를 제외합니다. 자, 별표를 해놨는데 국민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은 소득에 반드시 포함이 되니까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득에서 빼주는 게 있는데요. 은행권 대출,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적극 활용하시면 나의 월 소득액, 월 수입은, 생활비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이렇게 기초연금 받을 때는 유리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해에도 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잘 활용하셔서 생활비는 올리고 기초연금 깎이지 않도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3000cc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고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은 거진 100%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니까 이 부분은 절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무료 임차 소득 평가를 체크해 보면은 자녀 소유,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주 시에는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돼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임대보증금 공시가격의 50%까지 부채로 인정해 주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주택연금은 소득평가 시에는 미반영하고 부채는 100%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11만 원, 부부 가구는 17만 6천 원 인상이 되었는데요. 먼저 기초연금 2024년 수급 자격을 보면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고 소득 하위 70%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단독 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가점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 평가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10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으로 계산해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3년 기준으로 32만 3,180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33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 기초연금 산정 시에 선정 기준액이 최소 10%밖에 안 되는 분들은 2,000원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 기준액 산정할 때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재산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자, 표를 보시면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꾸준히 인상이 되어 왔는데,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022년 180만 원, 그리고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새해에는 213만 원으로 11만 원 인상이 됩니다. 자, 인상이 된다는 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 가구는 288만 원에서 2024년에는 340만 원으로 17만 6천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인상되면 기초연금 깎였던 분들 그만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탈락하셨던 분들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갑이 190만 원이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202만 원과의 차액 금액, 그러니까 12만 원을 받으셨다면 2024년에는 11만 원 인상이 되니까 11만 원을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추가로 11만 원 인상된 만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보다 재산 가치로 환산해 보았을 때 재산 가치가 높아졌어도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만큼은 수령할 수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자, 1, 2 그리고 별표한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024년 이제 이 인상된 효과를 적용해 보면 단독 가구는 재산으로 3,300만 원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 부부 가구는 재산 가치로 5,280만 원 증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요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부분 때문에 그동안 안타깝게 기초연금이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 2024년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 2024년부터는 무려 35만 명이 추가로 신규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새로 1959년 1월 생일이신 분들 12월 달에 신청하면 당연히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고요. 또 2024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는 이 금액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추가로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전국 평균 8% 이 하락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적용 시점은 2024년 4월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4월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내가 안타깝게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2023년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 꼭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1959년 1월 생일 분들은 지금 12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바로 주민센터 가서 신청해야지만 2024년 1월부터 빠짐없이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기초연금은 신청 시점이 내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절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깜빡하고 생일 지나서 신청하시면 예를 들어서 생일 대비해서 5개월, 10개월 놓치셔서 신청을 했다면 이 안타깝게 5개월에 해당하는 150만 원, 10개월에 해당하는 320만 원 이 안타까운 금액이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기초연금액은 2023년 대비해서 단독 가구는 1,820원이 인상되어서 33만 4천 원을 받게 되고요. 자, 부부 가구는 17,320원이 인상이 되어서 53만 4,400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최종 확정액은 2024년 1월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예고된 금액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 수령액 예를 들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남편 1959년 2월 3일생이고 아내는 1959년 9월 1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여러분 남편은 1959년 2월생이기 때문에 자, 2024년 1월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내분은 2024년 9월이 생일이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남편분은 이렇게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33만 4천 원을 2월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아내분은 8월 신청해서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9월부터 부부가 함께 받으니까 20% 감액이 적용이 돼서 남편분은 26만 7,200원, 아내분도 26만 7,200원을 받게 돼서 부부가 20% 감액된 53만 4,400원을 합산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산식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 그 금액이 이제 50만 1,000원인데 자, 이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그만큼 깎이게 되는데 대략 국민연금 10만 원을 더 받게 되면 약 10,000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고 보면 맞을 건데요. 자,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50%까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단독 가구 33만 원이다.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16만 원 정도는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연금이 새로 신규 수급하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자,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요거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준비해서 주민센터 바로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부 가구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 이 서명
필수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부부가구는 부부 두 분 다 신분증 통장 4번 준비하셔서 국민연금공단 가셔서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새해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가구의 경우 생일이 다른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 중 어느 분이 먼저 신청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재산 소득까지 부부 모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에 이 금융정보 동의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챙길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에 자녀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 내 통장,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 절대 내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는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에 이자 몇 푼 더 챙겨주려고 내 명의를 빌려줬다가 기초연금에 탈락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점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는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원 인상이 되어서 산정기준액 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와 또 합산되는 소득 8가지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기초연금을 아직도 못 받으시고 계셨다면 무조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 탈락했는데 나는 아직 기준이 안 되겠지 하고 신청 안 하고 계시면 나만 손해입니다. 살펴보았듯이 2024년에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기준액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 지금 신청하면 최소 35만 명 이상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셔서 방송 보시고 바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3일 경제독립TV, 3일 시골농장TV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